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CPI를 발표를 앞두고 공포가 커지기 때문이죠. 환율이 뛰고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간 2월 14일 22시 30분에 발표된 미국 CPI, 지금 시장에서는 장밋빛 물가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잃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고차 시세도 급등을 했고, 또한 주택 임차료에 대한 하방 압력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긴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물가 안정인데, 만약에 1월 고용보고서 쇼크에 이어 시장이 전망한 물가보다 만약에 물가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면 5% 금리,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한 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오늘도 환율과 채권 시장은 불안했습니다. 미국 원달러 환율 127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때 1220원대까지 낮아졌다가 순식간에 1200원대 후반을 보고 있다는 거죠. 5년물 국채금리도요, 3.1%가 안 됐다가 현재 3.45%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한국은행 통화정책 독립성과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고, 또한 채권금리, 국채금리는요, 시장금리와 연관이 돼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불안 가능성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늘렸던 요인이 무엇이죠? 왜 거래량이 1000건이 넘고 2월달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냐? 결국에는 3.8%대까지 낮아진 금융채 5년물 금리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이것으로 4% 전후의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난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5%, 6%대 주담대 금리 생각했다가 4.1%, 4% 이렇게 제시하니까 주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고정금리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고정금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5년물 금융채 금리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아까 3.8%대까지 낮아졌지만 지난 금요일날 4.1%까지 올라갔고, 오늘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나타났었던 3%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라지고 얘네들도 지금 4.1%까지 올라갔습니다.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 금융채 금리가 변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미국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최종금리에 변화가 생긴다면 초급매가 소진되고 올라간 아파트 호가, 수요자의 부담 증가로 시장 위축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 그거는 데드캣 바운스가 맞겠죠. 하지만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강조드렸지만요, 부동산 시장은 단기 채권 시장과 연계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년물 이하 단기 채권과 연동되는 전세자금 대출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때문입니다. 5년 채권과 연동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오히려 단기 채권에 더 많은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 상품으로 연계되어 있고, 특히 전세 시장이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기 채권과 연동되는 상품들은요, 대부분 예금금리에 연동이 됩니다. 부동산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현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4.29%입니다. 작년 11월 자금 경색 상황을 반영한 기준금리 코픽스 금리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냐? 코픽스 금리와 연동되는 전세 시장이 여전히 침체인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는요, 마이너스 0.31%까지 하락폭을 축소시켰지만요, 현재 전세 가격 지수는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전후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여전히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높게 제시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합형 5년 고정 대출 상품의 수혜를 받은 매매 시장과 다르게 전세 시장은 여전히 수요 부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뭘 기준으로 전망을 해야 된다? 5년 채권 금리를 보고 해야 되냐? 아니죠. 코픽스 금리 단기 채권 시장을 보고 전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코픽스 금리 산정의 70%를 차지하는 예금금리 현재 얼마나 되나 봤더니 소비자 포털의 5대 은행의 대출금리를 봤습니다. 3.5에서 3.6%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3.7%도 없어요. 3.5, 3.6도 되고 있고요. 인터넷 은행도 4%를 속속 없애고 3%대에 맞추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거의 붙은 수준이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낮아요. 자, 그래서 수요일 날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는요, 낮아질 겁니다.
이미 단기 코픽스가 3.53%까지 예금금리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럼 현재 4.29%에서 3.53% 수준까지 낮아지려면 이게 한 번에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1, 2개월 정도 나눠서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2개월 동안 0.7%포인트 이상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현재 5% 중반에 맞춰져 있는 변동금리 상품들이 일제히 4% 초중반까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오후 기사 제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대출금리가 낮아졌다는 내용이 발표가 될 겁니다. 시장금리 하락했다는 영향은요, 아직 실제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특히 전세시장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세대출금리 하락은 전세 수요 증가를 의미하고 전세시장 회복과 연관이 되며 매매 수요 증가와 연관이 됩니다. 현재는 전세 시장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자가 아닌 일부 실소자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전세 시장 회복과 동시에 투자자 유입이 본격화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전세 시세는요, 1분기 입주 쇼크에 따른 영향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 1분기의 최악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판단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부동산 전망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1분기가 금리 고점 그리고 전세 가격 바닥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국채금리 상승으로 예금금리 오르지 않을까? 야, 5년물 금융채 금리 많이 올랐고 예금금리도 어차피 1년물 금융채 금리 따라갈 텐데 1년물 금융채 금리 올랐을 거 아니야? 오르긴 올랐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전에 3.53%에서 현재 3.61%입니다. 오늘 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차이를 보면은요, 한 0.079%포인트 차이입니다. 0.1%가 안 돼요. 5년물 금융채가요, 0.113%포인트 상승한 것과 큰 차이를 보고 있다는 거죠. 1년물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 그래도 부동산 시장의 변동형 대출금리 상품 하락 추세를 현재 국채금리 상승이 막지는 못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또 있어요. 바로 자금 수요입니다. 이 자금 수요에 따라서 우대금리와 가상금리가 결정이 되죠. 만약에 자금 수요가 많다면요, 우대금리는 낮고 가상금리를 높일 것이고, 자금 수요가 없어서 돈이 남아돌면 은행들은요, 우대금리를 높이고 가상금리를 낮추면서 대출금리를 낮춰서 차주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받도록 배려를 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 보시면요, 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기업들이 받은 은행의 대출은 7.9조 원 증가였습니다. 문제는 얘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40%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21년 1월에 13.3조 원 증가했는데 현재 7.9조 원밖에 안 늘어났네. 왜 그런가 봤더니 회사채 시장 훈풍에 대출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그냥 회사채 발행을 해버렸다는 거죠. 또 하나 이유는요, 지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자금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계대출은요,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이요, 마이너스 4.6%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면 빵으로 나왔고요. 기타 대출은 마이너스 4.6조 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 긁어 모아서 신용대출 중심으로 갚아나가고 있죠. 그러면 기업의 자금 수요도 줄어들었고 가계대출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출 수요가 감소가 은행권의 대출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금리 하락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도 낮아지고요, 가상금리도 낮아지면서 우대금리는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기업에서 워낙 자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금금리가 치솟았지만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2시 반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고금리의 고통이 크다, 은행 돈잔치 대책 발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대책 발언을 지시하면서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대 마진을 늘려서 배불린 은행들 작년 이자 수익만 32조 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낮아진 예금금리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금금리는 3.5%까지 낮아졌는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예전에 대출받은 사람들, 2%대 대출받은 사람들, 이때 가상금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거기에 코피스금리 4%를 더하다 보니까 여전히 6%를 제시하네. 그 예대마진이 3%포인트가 넘잖아요. 돈을 쓸어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동금리,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저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장금리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요, 추세적으로 11월 자금경색 위기 상황의 금리에서는
계속해서 벗어날 겁니다. 예금금리는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대출금리는 덜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가 좀 다시 오고 있긴 하지만요. 시장금리가 다시 폭등해서 작년 11월 같은 사태가 재현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한 작년에는 올해 이번 겨울에는 최악의 상황이 다 겹쳤잖아요. 시장금리 폭등과 역대급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렸는데 입주 물량은 끝나가고 시장금리는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희가 부동산 시장 영상을 제작할 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이 이미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는 거고,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좀 안 좋은 변수를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대출금리가 다시 폭등을 해서 시장을 위축시키기에는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자, 오늘 발표된 2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수출 실적이 일평균 조업일수 기준으로 해서 14.5% 감소했습니다. 1월과 동일한 수출 감소세가 나타났어요. 15% 전후의 수출 감소가 굉장히 큰 침체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수출 이제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국가다 보니까 전 세계 수요 감소에 급격히 먼저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중심인 미국과 달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먼저 침체를 받고 다른 국가로 점점 확산되다가 가장 마지막에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미국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2019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미국의 나홀로 호황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영향을 받더라고요. 또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계속 침체되는 경기를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통위원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금리는 동결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3월 달에 쉬고 4월 달에 금통에서 금리를 올려서 시장 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나 한국은요, 1분기가 지나야 실질적인 내려가는 물가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1분기에 물가가 높을 거는 한국은행하고 기재부하고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하반기엔 4%대로 내려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준에서도요, 하반기에 물가 낮아진다 그렇지 현재 6%대 CPI가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는 물가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 이번 겨울에는 원래 최악의 상황이 다 모여져 있어요. 물가도 낮아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입주 물량도 늘어나고 작년 11월에 형성된 높은 시장금리가 아직까지 대출금리에 덜 반영돼서 전세 시장이 추락 중이고 역전세 압력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1분기 이후에는요, 본격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 전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고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쇼킹부동산 블로그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쇼킹부동산의 더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청약, 변경된 부동산 제도 요즘 굉장히 많죠? 이것을 모두 한 곳에 모아두어 있습니다. 이웃 추천하시면요, 저희가 이웃 알람으로 쉽게 변화된 정보와 저희 솔직한 생각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